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고 또 잠을 그나마 푹 잤는데, 이게 참, 이제 조국 장관님이 되자마자 또 그들이 공격이 이제 시작됐다고,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정황이나 뉴스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무엇보다 JTBC 뉴스룸 송석희 앵커가 정말 어떤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이렇게 차이 나는 보도, 그리고 약간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서 정말 이제 JTBC는 중앙일보로 넘어가는 것인가? 어차피 뭐 중앙일보 쪽이니까 조중동의 하나로 넘어가는 건가? 그때 손석희 앵커가 세월호 그걸 그 사건을 빌미로 정말 그 분노하고 같이 울먹였던 그런 그 수많은 과거들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 진실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클로징 멘트부터 시작해서 또 팩트 체크해주는 그 안에 코너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정말 잘해줬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는가. JTBC도 정말 TV조선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안타깝고 분노가 느껴지고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이런 그만큼 이 검찰이 무섭고 잔인하고 여론까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더 이제 강력하고 막강한 존재인가, 더러운 정책이기도 하고, 아니면 도대체 일부러 이러는 건가, 호랑 미끼 물으라고.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똑똑한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빨리 넘어가 보자면, 제가 준비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또 너무 늦어지면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 화면을 좀 줄이고 어 봅시다. 뉴스 화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준비해놓은 게 많은 게 있는데, 어 지금 그 검찰이 기소했던 이제 정 교수를 그 기소로 했던,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해서 기소한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그 검찰로 오늘 송치를 했는데, 그 송치했는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그거를 이제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 중이라고 이제 어떤 이제 MBC에서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한 거랑, 아예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한 거랑은 좀 다르죠. 네. 저는 여기서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나, 할까, 아니면 안 할까. 그에 따라서 저는 정치검찰, 그 윤석열의 그 지금 자기가 지금 정치검찰의 그 부패한 검사들하고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르게 돌아서는가, 그냥 고개 숙이고, 아니면 끝까지 항명하는가, 이 사건으로 보도 저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뽀록 나는 게 점점 이제 들통나고 있어요, 지금. 오죽하면 이 최성해 총장은 고졸인 걸로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단국대 수료로 이제 알려진 거죠. 어차피 대학원이라는 거는 아예 학과도 없었고, 그게 명예 박사라고 얘기했지만 명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성해 동경 총장이 다녔다는 그 대학교는 그 자기가 워싱턴 대학, 워싱턴 침례 신학대 교육학 박사라고 했던 그 학교는 지금은 보니까 2004년부터 했다고 해서 근데 이제 단국대는 졸업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이 건물이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요렇게 된 건물, 네, 지금 1층에 치킨집하고 미용실하고 있대요. 네. 학교가 지금 학교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없어진 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워싱턴 침례 신학대 자체가
명예 그 박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네요. 그럼 완전히 끝난 거네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고졸인 상황에 이 총장이 됐으면 총장의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전체. 결국에는 고졸 출신의 자신 학력을 위조한 사람이 총장이 된 건데, 이 정도면 물러나야죠. 네. 그리고 지금, 조국 그 장관님의 그 따님에 대한 이런 논문 제1저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논문 제1저자의 따님의 논문 제1저자는 그 수준 자체가 레포트 수준의 고등학생 수준의 논문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영어 논문 초록을 했고, 근데 지금 나경원 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그 의혹이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지금,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선은, 그 제1저자, 아이고, 잠시만요. 네, 고교생이던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 소속으로 연구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그러니까 수준이 대학원 논문이라는 거예요. 석사 논문. 석사 논문을 고등학생이 어떻게 석사 논문 수준의 논문을 썼다는 게 제1저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저희 아이가 7, 8월에 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 과학경시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에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는 논문을 말한다. 미국 고등학교를 최우등 졸업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와 관련해서 아이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실험실을 서울대에 부탁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로서는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분명히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실험실이 없어서 서울대 대학원의 실험실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의혹이 있는 것을 사용되는 것이 매우 물타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 그 미국에 있는 그 학교에 실험실이 없는가? 자, 나경원 아들이 다닌다는 실험실이 없어 빌렸다는 학교의 수학 및 과학 교육관. 자, 세인트 폴 스쿨의 수학 및 과학 교육관, 여기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험실이. 네. 이렇게 넓은 곳에 실험실이 있다는 거죠. 네. 14개의 과학 실험실과 21개의 강의실, 2개의 라운지, 게다가 방학 기간에 실험실을 빌 텐데 어떻게 실험실을 쓸 수 없었다는 게,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네티즌 분이 커뮤니티에 올리셨고, 게다가 또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미국 지역 고등학교 과학대회는 학생들 저자만 인정이 된답니다. 대학 교수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학생이 직접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와 같이 전문가 어른과 작업한 논문, 특히 이 EMBC 같은 곳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 지금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잖아요. 연구 논문에. 논문은 인텔 STS나 ISEF 지역과학대회에 제출하면 안 된다. 예, 즉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붙었냐? 예,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네. 게다가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아들 논문을 자세히 보면 공저자에 전부 삼성 출신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심각하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 분들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짧게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또 이 얘기도 문제가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JTBC에서 보도한 이거 내가 껐구나. JTBC에서 보도한 지금은 MBC는 영상이 아직 안 떴더라고요. JTBC 뉴스룸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 지금 사모펀드 조국 장관님 사모펀드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그 녹취록을 이제 입수를 했는데 저는 이 녹취록을 또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이거를 뉴스에 흘렀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심히 의심되거든요. 이것 또한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았을까? 이게 거의 미친 겁니다. 이거는. 예.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출할 수 있습니까? 수사 내용을. 이 정말 한참 미친 겁니다. 이거에 대한 후폭풍 어떻게 지금 감당하려고, 이 감당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와, 완전히 이제 내 생각에는 너덜걸리가 난리 나기 싶다. 이거 강하게 쳐보면. 그래,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끝까지 한번 할 수 있는 해봐라, 한번. 털 때까지. 그 다음에 우회일지는 한번 두고 보자, 하여튼. 네. 지금 그 분노도, 이 검찰 이렇게 하는 행동도 이 검찰 기레기, 자한당, 이것들 계속 지금 구라치면서 계속 사기치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정말. 지금 국민들 지금 분노가 지금 그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폭주하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완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정말. JTBC 같은 경우는 완전한 악의적 보도였습니다. 왜냐면 MBC 보도와는 완전 다릅니다. 녹취록 자체를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방송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을 안 가져왔지만 영상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녹취록 그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자가 읽어줍니다. 읽어준 내용에 보면 이 오촌 조카가 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이 맞물려 들어간다. 그러면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한 거 아니냐, 완전히 빼도 못하고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에서는 똑같이 아까 전에 말했죠. 조 후보자가 남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지금 흐름 다르게 말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회사에 투자 들어갔다 하면 전부 이해충돌 문제 생겨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조 후보를 한번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보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왜 이 낭패를 당해야 되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 대답 내용을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네. 즉 오촌 조카가 주도적으로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이게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한 겁니다. 이거는 뭐 완전 TV조선하고 똑같아요. 예? 와, 이건 완전 JTBC 큰일 났는데, 미쳐 돌아가는데. 이거 알 텐데. 과거의 조국 그리고 현재 조국을 공격했던 그 가짜뉴스 만드는 국민을 위해 사기치는 어르신들을, 죄 없는 어르신들한테 완전히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 그 쓰레기 유튜버들, 극자 좌우를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사기꾼들입니다. 그 사기꾼들, 자한당, 그리고 그 기레기, 기자간담회에서 그딴 식으로 했었죠. 그 펜앤마이크인가? 그 쓰레기 기레기 언론사들. 그 뇌까지, 영혼까지 파는 그 매국노 놈들. 그 놈들이 얘기했던 그 과거의 조국과 현재 조국, 그걸 따지기 전에 당신네들 과거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라, 정말. 진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진짜 분노가 진짜 터질라 그래요, 정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전에서 제가 이제 검찰의 개혁은 이미 예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만큼 이미 검찰에 대한 그런 그 부패 검사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 이미 들어갔었고 이미 개혁을 위한 준비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저항의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지금 딴지일보에 이런 내용이 클리앙이 올라왔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전에 읽은 사실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나 뭐 이제 왜 이명박 이 사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BBK 수사 때 그때 특검 수사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BBK를 무혐의 해주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고 그걸 계기로 MB 때 승수장구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노통님 때 후원 회장이나 강금원 회장을 기소했을 때 보석 신청도 못하게 했던 그래서 교도소의 병사로 이제 돌아가시게 했던 그것도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따님이 만삭이었을 때도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징역 6개월을 만들게 한 것도 윤석열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돌고 있다. 이게 확실한가에 대한 팩트 체크를 이제 올리셨거든요. 이제 네티즌분이. 근데 그에 관련된 그 인터넷 뉴스 기사가 실제 있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겨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 BBK 특검 수사심 구성 완료, 특검보 5명 임명을 끝냈다는 BBK 그때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이제 특검 수사팀의 한 명과 파견 검사 중 명단 중에 윤석열 대검 연구관이 있습니다. 23기. 네. 부장 검사급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특검이 중에서는 상부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강금훈 회장을 과연 기소했나? 그 당시 윤석열 검사 역시 이상국 민주당 사무총장 안희정, 강금원 등 현직 대통령의 측근에 잇따라 구속시키는 등 강공 수사를 폈다. 네, 이것도 시사인의 뉴스 언론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또 기소시켰나? 이것도 윤석열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의실 기소한 것을 불과 1년 전입니다. 이것 또한 있는 거죠. 이것도 SBS에 이제 그 기사가 있는데 이 SBS의 기사가 그 윤석열 그 지금 현 검찰총장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대충 대충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영상도 있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을 인사청문회 했을 때 당시 표창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묘하게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던 검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그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죠. 대선 자금 수사를 맡아서 살아있는 권력이죠. 당선된 지 이제 채 1년째 가장 힘이 셀 때인데 그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그 대선 당시에 자금 당담 그리고 후원 회장 강금 회장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후원 회장도 구속했고 민주당 사무총장 줄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 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기까지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그 핵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속 수사를 관철해 나간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전부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구속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당시에 특검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이러한
그런 게 좀 저는 궁금하네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지는 그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뭐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 또 뭐 정치인들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앙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건데 매우 좋은 중요한 정보 같아서, 물론 이제 클리앙이나 딴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확대를 해보가지고 요 내용만 보니까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검찰 개혁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많이 그 내면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분 또 이제 그 법조 관련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문물 총장 시절에 내내 정치권에 매달리고 청와대에 매달리고 읍수하고 사정하였다고 하네요. 그 당시 문물 총장 시절에 되게 약간 약간 좀 검사 쪽을 좀 많이 편드는 듯한 내용을 좀 했었잖아요. 개혁을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그 법조에 관련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자기들 서기호 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진짜 그 말이 맞았네요. 서기호 판사님이 얘기했던 게. 지금 변호사시지만 문물총장 시절 정치권에 매달리고 청와대에 매달리고 읍수하고 사장하였고 공시차 하지 말아달라. 기소 독점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리고 수사권 조정 수사 개시와 종결과 지휘권을 유지하게 해달라. 당정청 모두 문무일에게 호소를 거절했다. 문무일의 호소를 거절하는 상황. 그래서 문무일은 퇴임을 하고 협박을 넣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자기 법무장관 99% 유력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낙마시키기로 계획한 거죠. 검사들이. 주변의 내사를 축적해놓고, 주변에 막 내사가 계속 이렇게 자기들 조직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제 급권하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고 그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정황만 비리가 확실하다고 내부적으로 확신. 이제 뭐냐면 이제 정황만으로 비리가 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이. 왜냐면 지금의 펀드나 딸, 진학, 또 웅동학원이라든지 뭐 전 재수씨 이혼이나 재산관계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는 파악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자한당 걔네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나서면 분명히 증거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확증을 한 거예요. 확증. 예, 게다가 조국 장관님은 이제 상류층이라잖아요. 상류층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의 뽀록인 거죠. 지금의 자기들이 똥벌 쳤다는 게 바로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님도 물론 이제 검찰이 은밀한 내사 축적한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번에 어제 방송했던 그 내용처럼, 네.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정치검사들이 조국 부장 욕하면서 다닌다고, 민정수석 때. 근데 본인이 당당하니까 해올 땐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 얘기가 있다네요. 검찰이 우리가 털면 뭐라도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안 나오면 뭐라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기까지 아마 상황까지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두 고집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명운을 건 대결에서 눈에 뵈는 게 없고, 청와대와 민주당을 이제 완전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명하고 있는. 게다가 언론까지 이제 가세한 거고. 이거 완전 국민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검찰이 공무원인데 지금 공무원 주제에 감히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국민이 나서서 더 이제 여론 조작하고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정말 이게 완전히 정말
완전 박근혜보다 더 심해. 박근혜 우병우 완전히 그 악마 같은 그 인간들 그 패거리들이잖아요. 정말 더럽다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윤석열은 새로이 조국의 칼을 꺼낸 것이 아니고 조국한테 새로운 칼을 꺼낸 게 아니라 검찰 주도 세력들, 그 부패 이제 정치 검사들, 그 세력들이 그동안 해놓은 공수처 무산 그리고 수사권 조정 파국 계획을 수행하기로 윤석열은 자기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윤석열 본인도 검찰 개혁을 하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검찰 쪽에 많이 그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병우 사단이랑 그런 공항공사 쪽을 쳐내는 사람 중에 이제 그쪽이 일조한 사람이 하나니까 나도 우리 쳐냈으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 검찰 경력을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나 이제 그쪽에 알려준 거죠. 이제 그게 안 됐다는 것도 알았고 정치 검찰들도 조국 후보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거세게 나오니까 윤석열 또한 지금의 윤석열 방식대로 결정하기로 한 거죠. 정치 검사들 쪽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의 힘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넘어간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야당 즉 자한당, 우리공화당 이런 그 매국노 이제 토착 외구당이랑 그다음에 언론, 기레기 언론들 최하 주요 언론의 국장급 이상의 언론이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의 우리가 지금 알려진 이 언론까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짜고 치는 거죠. 쇼하는 거죠. 플레이한다. 검찰은 이제 조국이 확실히 낙마할 것이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은 그리고 그 가능성 그 다음에 검찰청장이 되고자 그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 2명도 이미 뒷조사 파일을 모아두고 있다고 이제 뒤쪽은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대표를 굳이 맡으려고 고집을 핀 이유는 선거 전두지휘랑 검찰 개혁이라는 거, 그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충 내용이 보이시죠? 네. 대충 지금, 언론이 왜 이럴까? 네. 그리고 이 정치검찰들, 떡검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가? 네. 물론 앞전에 방송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제목을 이제 오래전부터 기획된 정치검찰의 민낯으로 이렇게 제목을 올릴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국민은 없다. 요런 전쟁이며 자신들의 생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조국 장관과 현 정부를 흔들 것이고, 자한당은 끝까지 이들의 편에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지금 머리까지 깎고 바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밀려면 다 밀든지,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하셨잖아요. 다 밀어야 된다고. 다 밀든지 자한당 대원 쫙 구패 모아가 전부 다 대량 삭발하시죠, 그냥. 그리고 이들은 가장 큰 목적은 추석을 가장 큰 고비로 생각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치 분명히 할 거니까 그때 이슈를 이때로 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신들의 여론전에 거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제부터 개싸움 시작이라고. 네, 이런 얘기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우리 쪽에서 우리 깨어있는 분들 중에서 추석이고 뭐고 없다.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부터 추석이고 뭐고 추석 연휴 길잖아요. 추석 가족 뵙고 뵐 수 있는 분 다 뵙고 가짜뉴스 퍼뜨리면 그거 아니라고 뉴스 다 퍼나라서 다 보여주시고 아니면 제 유튜브 방송이라도 보여주시든지. 유튜브 게임은 유튜브 분들 많죠. 시사 타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치 일학, 네, 그리고 바른소리 분도 계시고 봉주TV도 있고, 네, 많으시죠. 다스베이다도 있고, 봉주TV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특종을 하나 터뜨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이걸 터뜨리고 시간 나시면 1인 시위라도 가시는 겁니다. 네, 저도 갈 겁니다. 네, 저도 1인 시위라도 한지
검찰청 대구 지방법원이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서울 검찰청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가서 1위씨라도 하려고요, 정말. 예, 그리고 깨어있는 유저분 모두가 이제부터 정보 수집을 마구마구 해가지고 반격을 한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번에 지금 동양대학교 같은 사건도 네티즌들이 다 파헤쳤어요.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 제일 논문 저자 이것도 네티즌들이 다 거의 노력한 거거든요. 기자들 한 게 없어. 취재를 안 해, 이것들은. 무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야. 이제는 네티즌들 한 것도 이제 그걸로 뉴스를 쓰실냐. 아이고, 진짜,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은 죽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도를 안 해. 취재를 안 해. 디테일한 취재를 못 해. 머리가 안 돌아가? 말할 때도 휴대폰 메뉴 보고 말하고. 좀 쓰라고, 좀. 왜 진정한 기사들이 왜 쓰는데? 왜 이상호 기자가 이렇게 메모장에 쓰고 다니는데? 쓰는 게 얼마나 기억하네. 머리도 기억하고, 펜으로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여. 왜 내가 알려주고 있어? 나 기자도 아닌데, 씨. 그리고 세상이 그리 넓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건너 알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보는 겁니다. 거기 그 학교, 그 친구 경영대 다녔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그런 거 최대한 동원해서, 부패 정치인들이나 비리, 이것들을 모두 수집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반격해야죠, 이제.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무섭다는 거. 우리가 촛불만 안 들었지, 지금은. 이미 촛불 들고 있다, 이것들아. 그리고,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요, 씨. 횃불로 그냥 한번 찢어줄게, 정말. 그리고, 그들은 총선, 매국노 집단들, 독착 외구 집단들, 그리고, 일본까지 합세해서, 일베, 하여튼, 쓰레기들, 하여튼, 비겁하고 찌질하고 더러운 사기꾼들. 도대체 이런 인간들, 참, 적폐청산이 진작에 되었다라면, 이 검찰의 일제시 때부터 올라온 이 더러운 방식들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기들끼리 조직을 꾸려서 살아남으려고 패거리 정치를 하는 거 맞잖아요. 똑같죠, 이제 친일파들.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뭉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쓰레기 외국노들은 지금 총선 200석 이상을 원합니다. 그렇게 장애투쟁에도 자한당이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200석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핵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탄핵시키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 예전부터 외쳤던 거. 자한당 해체죠. 네. 더 나가서는 검찰 해체까지 외쳐야 됩니다. 네. 자한당은 얘네들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 지지율에 도움 되잖아. 그거는 그런 얘기 하다 마십시오, 진짜. 얘네들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게 아니라 지금 나라를 흔드는 인간들인데, 지금. 지지율이 생각하고 있냐, 지금. 당장 박멸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돼. 지금 국민위에서 일한 거 있어. 맨날 국민 핑계대면서 여론전의를 펼치고 있는 것들인데. 간첩이요. 진짜 빨갱이야, 진짜 빨갱이. 누구 보고 빨갱이야? 빨갱이라는 단어는 이때 쓰는 거야. 빨갱이라는 단어를. 뭘 자꾸 북한 퍼들이서 북한 비지도 않는데, 지금. 미국하고 직하고 있는데, 지금. 자한당 해체 무조건 외쳐야 됩니다. 네. 토착 외구 청산. 자한당 해체. 자한당 무조건 싹을 없애버려야 되고, 박멸시켜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패스트 트랙까지 무마시키면 패스트 트랙 기소 사건까지 지금 수사 이 사건까지 무마시킨다면, 이거는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이거는 완전히 끝장난 거라 봅니다. 검찰의 사망입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사망했으며 민주주의의 사망이고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네. 선거법 법 자체를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촛불 배 이상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거는 검찰 조직이 국민을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눈 거거든요. 네. 완전히 법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네. 국기문란이고 내정이 아니지. 국가 내란입니다. 내란. 네.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참 쪽팔려요. 왜냐면 맨날 그 가짜 뉴스 만드는 그 사기꾼들 유튜브에서 맨날 내란이다, 비상사태다,
쿠데타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 뭐 탱크로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만들었잖아. 어떡해. 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암튼 추석을 위해서 우리는 네, 이를 갈고 끝까지 이것들을 청산시킬 수 있도록 눈 부릅뜨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수집하고 네,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횃불을 끝까지 장작을 아니 칼을 갈고 계셔주십시오. 이것들이 끝까지 칼날이 이것들 똥볼 찬 거 바로 걸리자마자 바로 중심 잃고 쓰러지는 그때부터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까지 저도 함께 감시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또 그 감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